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무산됐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가 보고됐는데요. 11월 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 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8일 도종환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오송지하 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조승래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5명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의 보도 경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는데요. 하지만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국힘당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그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인데요. 나름의 꼼수를 부린 거죠. 국힘당은 탄핵안 보고 직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탄핵의 당사자인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 비난에 가세했는데요. 탄핵당하기 싫어 몸부림치는 못 볼 꼴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했는데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이 법안 밀어붙이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설득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날 본회의 사내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처리 불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책임도 있는 건데요. 어쩌자고 이런 자를 국회의장으로 앉혀놓은 건지 기가 찹니다. 민주당은 또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 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는데요.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이고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자신이 파면시켜야 할 비리검사들을 옹호하며 비리검사들을 탄핵할 거면 자신을 탄핵하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비리검사 탄핵에 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걸까요?
국회 제1당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9월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서 오늘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2명을 탄핵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을 사법기관이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는 대놓고 이 정권이 검찰 독재 공화국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건데요. 어디 일개 외청회장이 그것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슨 근거로 비판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탄핵안은 다음 본회의 때 보고하고 표결 처리하면 됩니다. 늦어도 30일에서 12월 1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결 요건은 국회 제적 과반 찬성으로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힘당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주장하며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탄핵안은 발의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72시간 이내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위법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해 반대 토론마저 포기했습니다. 밑장 빼기를 하는 야바이꾼 같은 집권 여당의 모습에 한심만 나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세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꼼수까지 불사하며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모습이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여당의 민낯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위법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